자, 또 시작합시다. 자, 원래 C++ 수업을 할 적에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뭐 영상도 띄워보고 그다음에 마우스 동작 이런 것들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그거 하려면 저희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그래서 MFC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만 쓰려면 굉장히 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만 맞춰져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픈 GL이라고 해서 그래픽 이제 툴이 있고 또는 오픈 CV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픈 컴퓨터 비전 이게 다 저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AI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컵을 이렇게 내가 그려 이제 사진을 찍었다. 그럼 사진을 찍고 나면 이렇게 외곽선을 추출해야 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마우스를 동작한다든지 영상을 띄운다든지 하는 것을 C++나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하고 다 연동이 돼요. 이게 또이 뭐 운영 체제가 윈도우 환경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되고 맥 OS도 되고 그래서 이 요걸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다음 주 시간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우스 동작하는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띄운다든지 하는 걸 실습은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코드를 한번 분석해 주는 거 그리고 한번 작성해 보셔라. 그거는 이제 뭐 숙제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해보면 훨씬 더 재밌을 테니까 C++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이거를 하나 해보자라고 하는 집에서 한번 다운로드 하시고 요거 설치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뭐 좀 제 그 링크 부분 어떻게 연동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라이브를 연결하고 그거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올려놨는데 그거 제가 그 사이트를 우리 이제 강의 자료 올리는 데다가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설치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연동해서 한번 보시면 이 그림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영상을 추출한다든지 하는 것들 여기 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클래스들이 CV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거 관련된 수업을 조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펑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제너릭 펑션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이 초창기에 그 당시엔 전산학과라고 되는데 이런 자를 항상 갖고 다녔었죠. 자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다 뭐냐 플로 차트 그리는 자죠. 자, 이 자를 템플레이트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렇게 생긴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별 그리는 거 있는 모습도 있고 예를 든다면 어린이들 이 초등학교 문구점에 가면 많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가 있나? 달 모양도 있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여기다가 맞춰서 그리는 거 이걸 템플레이트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틀이다 이거죠, 틀. 그래서 틀에 해당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템플레이트 펑션이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는 일반이다라고 해서 제너릭이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함수, 여기 이제 펑션이니까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가 있는데 그 두 수 중에 큰 거를 골라내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뭐 이런 건 여기 빼고 비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비거라고 하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거와 b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큰 거, 적어도 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 중에 A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리턴하면 되냐면 큰 걸 리턴한다 그래서 A를 리턴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같던지 B가 크던지가 되겠죠. 따라서 저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하나 있다라 보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함수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A와 B가 다 뭐냐면 정수일 때에 대한 제 그 함수가 되겠죠. 근데 꼭 저희 그 정수일 때만 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 오버로딩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제 그 이 C++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 해죠. 똑같은 함수인데 이번엔 매개 변수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실수 값으로 뒀을 때 더 큰 값 하나 골라낸다. 그러면 결국은 출력되는 것도 실수 값으로 출력되겠죠. 근데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return.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다라면 A하고 B가 같은 값이든지 B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이거 보면 다 똑같죠. 코드는 똑같은데 매개 변수하고 리턴 타입만 달라요. 하나 더 써봐서 이번에는 여기가 캐릭터 타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문자가 알파벳인데 이게 알파벳의 크기 순서는 뭘로 보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코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코드 값에 해당되는 걸 캐릭터 타입에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문자의 이제 순서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도 결국은 캐릭터 타입으로 리턴 되겠죠. 여기도 코드 부분을 보니까 똑같아. A하고 B 중에 큰 거 그러면 리턴 A. B가 더 크든지 같으면 B를 리턴. 자, 여기 보니까 다 똑같아. 뭐가 다르냐면 매개 변수하고 리턴 값만 다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코드는 동일하다.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거 코드 부분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럼 동일한 걸 만약에 이 동일한 게 여러 개를 써서 지금 세 개밖에 없지만 이 코드들도 굉장히 길다면 또 쓰고 또 쓰고 하려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 이게 중복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뭘로 하면 되냐면 저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틀로 돼 있으니까 틀에다 그냥 집어넣기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복된 부분은 이 어떤 일반화한 틀에다 집어넣자 이죠. 틀. 그걸 틀을 갖다가 템플레이트라고 부른대. 일반화 틀을 만들자. 만들어 사용하자.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프로그램 길이가 짧아지겠죠. 프로그램 여기서 순수하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컴파일 됐을 때 이제 그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는 또는 어셈블리 코드로 만들어졌을 때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제 그 코드가 소스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짧아질 수 있다.
자,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갖다 붙이면 여기다 컨트롤 C,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B 하다 보게 되면 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냐면 여기다 이퀄 하나 더 넣기로 했다. 여기다 하나 더 이퀄 넣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군데 다 고쳐줘야 되겠죠. 이거 다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 그 만약에 수정 부분이 있다면 있는 경우 중복 사용됐을 경우 중복 중복 그 저렇게 중복 기술되는 경우 그 모두 고쳐야 된다 이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간단하게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못 고쳐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다. 템플레이트 이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코드는 소스 코드는 작성은 잘 짧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되는 데서는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좀 펼쳐주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다. 근데 틀인데 아까 우리가 그 틀이 플로우 차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 위한 템플레이트냐, 아니면 뭐 저희 그 어린이들 별 모양, 달 모양 같은 걸 그리기 위한 템플레이트냐, 아니면 또 저희 그 다른 용도에 해당되는 뭐 그 템플레이트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처럼 이제 이번에는 이그 저 비거라고 하는 함수와 관련되는 어떤 템플레이트가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이 그 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언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템플레이트에 대한 이 선언 부분이 필요하겠죠. 난 이거는 중복돼서 사용되는 거니까 중복되는 부분 중에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리턴 타입에 대한 것만 좀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선언은 이렇게 해줘라 이거죠. 자,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저희 그 앵글 브래켓을 써요. 이건 형식이니까 그냥 따라 써주실 수밖에 없겠죠. 문법 구조니까.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이 타입을 적성을 해주면 돼요. 그 타입이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이 캐릭터 타입, 여기는 더블 타입, 실수, 아까 또 뭐냐면 정수에 있었죠. 그런 타입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써주기 위해서 그 타입에 대한 거를 갖다 명시해 주는데 그래 그걸 일반화된 거다. 그래서 제너릭 그다음에 타입 네임입니다. 자, 여기는 타입 네임이 정수일 수도 있고 더블 같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어떤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다. 또 또는 이렇게도 써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이 타입 네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은 안 다룰 거니까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냐?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앵글 브래켓 쓰고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당연히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 제너릭 타입 네임인데 이걸 갖다가 뭐 T1이라고 써도 됐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클래스 T2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써줄 수도 있겠다. 물론 여기다 계속 쉼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이 비거라고 하는 더 큰 거, 크기 비교해 준 이거에 대한 템플레이트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템플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런 그 틀은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똑같죠. 클래스가 여기 그 비거라고 하는 함수에 보게 되면 타입이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여기 더블, 더블, 더블 다 똑같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간 타입이 동일하니까 타입은 하나밖에 없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비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앞에 타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들어가죠. 그 리턴 값에 해당되는 거 이걸로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T. 그 다음에 비거. 그 다음에 가로하고 난 다음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A 앞에 뭐가 되냐면 타입이 들어가는데 다 타입이 A하고 B가 동일한 타입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타입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타입 뭐를 쓰기로 했냐면 T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코드 부분은 다 동일하죠. 이 부분은. 동일. 따라서 이거 갖다 옮겨 놓으면 되겠죠. if A가 B보다 크다면 return A라고. 만약에 B가 크든지 같든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 여기 코드 부분이죠. 자, 코드 부분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단지 뭐만 다르냐? A하고 B의 값의 형태가 어떤 거냐? 정수값이냐, 실수값이냐, 캐릭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대신 이 T라고 하는 걸로 잡아서 써줬다. 그죠? 그럼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일단 위에다 선언해 주면 되는 거고.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거가 어제 그 정수값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A와 B가 정수였다. 30과 20, 20과 30이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캐릭터 타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C라고 하는 변수를 잡고 이번에는 캐릭터 타입을 한번 정해보려고 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아까는 이제 이거 비거라고 하는 거 정수일 때 한 묶음,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일 때 한 묶음, 캐릭터일 때 한 묶음 해서 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 덜렁 쓴 걸로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걸 정말 잘 출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쇄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거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20과 30에 해당되는 것 중에 큰 걸 비교할 거다라고 해서 정말 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요걸 한번 출력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해보면 되겠죠. A, B라고 쓸게요. 그러면 A하고 B인데 이 A가 정수일 때 뭐가 나오냐면 정수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문자일 때 어떤 거가 되는지도 잘 되는지 정말 정수일 때만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한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 자 이렇게 된 게 두 개의 문자 중에 어느 게 더 후에 나오는 문자인지에 대한 걸 비교해 보자. 여기 매개 변수는 C하고 D를 주면 되겠죠. C하고 D. 요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면 저희 그 템플레이트 하나만 씀으로 해서 이번에 이 정수일 때도 크기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자 하나씩 되어 있는 캐릭터일 때도 비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결과를 한번 보죠.
메인에서 위에서부터 실행하는 거니까 실행할 건 요거, 결과가 나올 건 요거밖에 없죠. Cout. 자, 여기 비거 먼저 다운편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거 20, 30. 물론 여기 한 칸 띄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A하고 B 중에 더 큰 걸 출력하라 그랬어요. 20하고 30. 아까 코드가 이거죠. 더 큰 걸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20하고 30. 그 중에 타입은 뭐라고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수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출력값은 30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더 큰 거. 따라서 여기 30. 그리고 and L. 그래서 다음 줄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두 번째는 타입이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거 여기까지 되고, 이 중에 더 뒤에 나오는 거가 부등호가 제일 큰 걸로 나오는 거죠. 아스키 코드 값이 커지니까. 따라서 이게 더 후에 나오니까 y가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템플레이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거 템플레이트 펑션이다. 그럼 함수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 클래스에 대한 것도 이 동일한 모습인데 이 타입만 조금씩 다른 클래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함수하고 비슷하게 펑션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 템플레이트 펑션뿐만이 아니라 또는 제너릭 펑션뿐만 아니라 제너릭 클래스도 가능하다. 그거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해 보면 뭐 거의 동일하겠죠. 거기도 템플레이트가 쓰이는데 약간 더 기능이 더 추가됐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문법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길게 짰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템플레이트 기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너릭 펑션 다음에 이번에는 제너릭 클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제너릭 펑션은 동일한 부분들, 코드 부분은 동일한데 매개 변수만 다르고 함수 이름 동일하고 그랬을 경우에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제너릭 클래스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이죠. 근데 클래스에 대한 어떤 기능들은 다 똑같고 이 그 거기에 뭐 함수들이니 그런 건 다 똑같고 타입만 좀 다를 때 쓸 수 있겠다. 여기도 뭐냐면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인다. 그 사용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생긴 그릇.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이쪽으로 빼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동전이 들어갔다. 100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여기 100원, 100원.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왜 100원짜리? 저렇게 해서 이런 동전통 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을 위에서 꽉꽉 밀어넣는 거. 요즘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다 저희 이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다 돈을 갖다가 카드로 내니까 별로 없지만 왕년에 택시 타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여기 이렇게 생긴 동전 넣는 부분들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500원짜리만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폭이 넓고 100원짜리는 조금 더 저희 이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이 면적이 좀 작고 뭐더 내려가서 50원짜리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 50원. 여기도 들어가고 일로 빠지고. 그래서 입출과 똑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스택 구조라고 얘기해요.
스택 구조인데 넣는 거 꽉꽉 밀어 넣으니까 이렇게 밀어 넣는 걸 갖다 푸시라 그러고 빼내는 걸 튀어나온다 해서 팝이라 그러는데 똑같죠? 뭐만 달라요? 들어가는 동전 크기만 다른 동전만 다른 거죠. 여기는 500원짜리만 들어가는 동전통, 이건 100원짜리만 들어가는 동전통, 이건 50원짜리만 들어가는 동전통.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런 걸 스택이라고 했는데 그 스택 구조 이걸 갖다가 우리 500원짜리 갖다 더블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100원짜리 갖다가 정수, 인티저라고 얘기하고 이걸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동의 크기하고 달리. 그래서 이 용도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데서 쓸 수도 있다죠. 스택 구조에서 보게 되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500원짜리만 들어가는 스택 구조인데 이 스택 구조도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문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동전이 튀어나가지 않게 위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빼고.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구조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동일하니까 넣는 거나 빼는 거나 동일하고 크기만 다르다. 다시 말해서 스택 구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정수값 이걸 저장하기 위한 저장용의 어떤 스택이 있고 똑같은데 이제 정수가 아니라 실수값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은 구조체죠.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짜리 넣는 구조체나 500원짜리 넣는 구조체나 동일하다. 50원짜리 구조체나 동일하다 이거죠. 또는 캐릭터 값을 집어넣는 저장할 수 있는 스택도 동일하다 이죠. 자 이렇게 동일하다면 나는 저희 그 정수값만 저희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스택을 따로 그런 구조체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넣는 구조체를 따로 만들지 말고 구조체의 설계도는 동일하다 이거죠. 설계도는 동일하죠. 단지 뭐만 다르냐? 요 위에 있는 넓이만 다르다 이죠. 원의 넓이. 그래서 그것만 고쳐주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제너릭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거 같은 제너릭 클래스의 이 선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죠. 키워드는 템플레이트라고 쓴다 그랬죠. 자, 이런 키워드를 쓰시고 아까 또 썼듯이 앵글 브래켓의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이 들어갔죠. 아까는 비거라고 하는 함수에서 타입이 정수냐 아니면 더블 또는 캐릭터냐 뭐 그런 걸 정의할 때 이걸 가지고 대신 대표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기는 클래스가 이제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서 스택이다라고 한 걸로 한번 볼게요. 마이스택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500원짜리 넣는 거냐 10원짜리 넣는 거냐 100원짜리 넣는 거냐 뭐 50원짜리 넣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넣는 게 데이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동전이 최대 100개까지 들어간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간 동전이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그게 이렇게 T라고 하는 걸로 선언이 되는 거다. 대표로 T라고 하는 걸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여기가 INT라고 한다면 정수값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더블이라고 하면 실수값으로 들어가는 거. 플로트라고 해도 실수값인데 조금 자릿수가 짧은 거. 캐릭터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 맞겠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 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 더 쓴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꼭 동일한 거기 때문에 탑이라고 하는 제 변수 하나 쓴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뭐지 그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 중에 함수 하나가 뭐냐면 생성자다.
마이스택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다. 아, 이건 뭐냐? 생성자죠. 생성자에 대한 기술은 뭐 여기서 바로 기술해도 되는데 뭐 안 해도 저희 나중에 코드 부분 가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집어넣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꽉꽉 누른다 그래서 푸시 동전 집어넣는 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안 배우셨으니까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푸시. 그런데 동전을 집어넣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건지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에 대한 걸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걸 동전이라고 가고 동전의 타입이 100원짜리 넣는 건지 10원짜리 넣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이거 가지고 결정 타입을 정수냐 실수냐 아니면 캐릭터냐 이런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다. 두 번째는 동전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꺼냈어요. 근데 그 꺼낸 돈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결정하는 거. 그게 타입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스의 경우는 이 부분이 없죠. 근데 이거 템플릿을 쓰므로 해서 이 T라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타입들이 이 안에 결정돼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결정되는 걸 갖다가 제너릭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러면 클래스를 여러 번 선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뭐 이제 그 사용하면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물론 이 푸시라고 하는 거의 기능, 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코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가로하고 써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분리해서 쓴다면 이렇게 써줘라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템플레이트 클래스 T 이거 다시 써주시고 이번에는 제 그 코드 부분들을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라고 하는 거는 리턴 타입이 void죠. 마이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간다. T. T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뒤에 함수 부분에 대한 명시죠. 뭐냐면 푸시라고 하는 함수 요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코드가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써준다. T 엘리멘트. 여기 코드가 뭔지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명시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고 어떤 코드를 여기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팝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선언만 해놓고 어떤 동작한다는 것이 기술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다 됐나? 템플레이트 클래스 T 그다음에 이거는 T로 리턴 되죠. my stack 그다음에 pop 여기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팝에서 하는 기능이 뭔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네, 요거 그래서 기다리고 제가 뭐 이거 좀 영상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목요일 날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오픈 CB 이거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뭐 영상이라든지 하는 거 마우스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사각형, 삼각형 뭐 그런 거 기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저장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일찍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